빨리 쉽게 2천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유럽 위기라든지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라든지 뭐 악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 당분간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작은 조정이야 있겠지만 큰 조정이라든지 뭐 그 추세의 전환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유럽 위기가 최악으로 가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유동성 확대 정책이 큰 이유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그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유럽 쪽에서 돈이 뭐 계속 풀리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넘쳐나는 거죠. 공급되는 것하고요. 미국 경제 회복. 유동성 얘기는 뭐 외국인 매수 얘기는 다른 코너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미국 경기가 이제 과연 제대로 회복 단계에 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요즘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러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그 다음 화면은 미국의 조세 수입이라든지 정부 예산 부채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숫자가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이 발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쏙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마치 그 미국 경제가 한 가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숫자를 좀 줄여보았습니다. 이게 네. 공을 9개를 띄어내고 네. 그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바꿔본 건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그 이제 미국이 한 나라라고, 아니 한 가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미국은 연간 2,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매년 지출을 3,800만 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매년 새로 빚을 져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그 진 빚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러한 상황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거나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소비를 최근에 줄인,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 것을 보면은 그 규모가 3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 누가 봐도 빨리 이런 상황이 고쳐져야 될 것 같은 것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정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을 볼 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집이 미국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 재산이, 쌓아놓은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꼭 빼먹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 쌓아놓은 부가 얼만큼이 되는지 한번 그런 좀 보시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은 이제 왼쪽 그림은 제가 재미있는 그림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그 미국의 국가 부채를 그 100달러짜리 지폐로 쌓아놨을 때 얼마 정도 보여주는 거라 좀 일만큼 많다라는 보여주는 그림을 어떻게 제가 찾아서 나타낸 거고요. 예. 그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그 미국의 그동안 미국이 쌓아놓은 부입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재산이죠. 이게 20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미국 국가 부채의 뭐 13배,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랑 뭐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런 상황이 고쳐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이 그게 잘못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재산이 많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도 그동안 관가돼서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에너지 상황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이제 이 미국의 에너지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미국은 2020년 정도가 되면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세계 최대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전망입니다. 그 미국에서 좀 이제 심해에서 새로 그 시추가 되는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그 쉐일이라고 불리우는 그 바위 속에 있는 그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매장량이 무궁무진한데, 과거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제 이러한 유출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생산이 시작되었고 이 생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 이제 경상 수지에 무역 수지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천연가스라는 거는 특히 좀 원유랑은 달라가지고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좀 지역별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생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전력 단가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규 산업으로 인해서 고용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미
뭐 최근에 경제가 좀 어렵긴 했지만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이 앞으로도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다른 악재 뉴스에 이렇게 잘 요즘은 부각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장기적인 이런 잠재력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좋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시간에 좀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더 깊숙하게 국가 부채 상황도 가계에 비추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단하다 이런 표현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또 한 배경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장을 보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주도했던 그 업종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번 상승장을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가, 저도 어제 그런 의문을 좀 던졌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소외됐던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다음 화면에는 그 최근 1개월간 업종별 그 수익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 그 물론 뭐 대부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대비 많이 올라간 업종도 있고 적게 올라간 업종도 차별이 큽니다. 또 이거는 업종이고 개별 주식을 보면은 또 주위에도 저도 이렇게 많이 보면은 이렇게 장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안 올라가고 거꾸로 가는지 뭐 이런 분들 꽤 많은 것 같고 또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을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많이 올라간 업종들이 건설, 화학, 금융 등 이렇게 작년 여름 이후로 많이 하락폭이 컸던 업종들이 최근에 네. 많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물론 꼭 그걸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쌀 때 사면 올라간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 작년 여름을 봐도 그때 많이 샀으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테지만 또 실제 전문가들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여도 또 하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다음에 준비한 그래프는 터보테크라는 회사의 과거 10여 년간의 그래프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 이런 측면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네. 과거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이게 99년, 2000년도에 4만 원 이상 뭐 6만 원까지 갔던 그런 주기 지금은 뭐 1,000원도 되지 않게 거래가 되는데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딱 타임을 잘 샀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의 선택에 맞지 않으면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방향이 맞아도 그 타이밍을 잘못 잡지 않으면은 또 계속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그 그래프는 LG노텍 그래프인데 마찬가지로 이 좋은 회사고 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언제 샀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조금 하락했다고 잘못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물론 잘 판단을 하고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또 심리적으로 강하면은 이런 때 큰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가들한테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 하락을 해서 하락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최저점을 찾는다는 건 무조건 그건 뭐 당연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상향을 보인 그런 업종 중에서 찾는 것도 최근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화면에 나왔었죠. 몇 가지 차트 예를 보여주시면서 칼과 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의하라는 표시가 아니고, 예.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아라. 증시의 유명한 격언이죠. 떨어지는 공인지, 떨어지는 칼인지, 공은 튀어오르는데 칼은 그냥 꽂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소외됐다고 많이 빠졌다고 못 샀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상승 탄력이 있는 쪽으로 붙는 게 좋다는 의견이시네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음. 이제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것 중에서 좀 찾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그 아까 이제 몇 개 업종 중에서 제가 한 업종을 봤는데 이제 금융주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유럽 위기라든지 그 전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특히 이게 이제 뱅킹 또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유럽이나 미국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주가 하락을 했지만 또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 기조가 보이고 그런데 이 은행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면은 제가 다음에 준비한 한번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은행의 순자산 가치 대비 그 주가의 비율인 PB 비율을 보면은
원래 이런 대형 은행들은 일반적으로는 1보다 훨씬 큰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은 가격에 미만. 거래되고 있고 또 사실은 뭐 은행은 이런 자산 가치로 많이 보지만 사실 은행이라는 업종은 실제로 자산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대 마진으로 이제 수익성이 중요한데 최근에 실적 예측치를 이렇게 보면은 그걸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최근에 상승을 좀 했더라도 아직 뭐 상승 여력이 뭐 단기간의 조정 같은 건 항상 있을 수 있겠지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업종이 아니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하락을 했다가 조금 이제 반등 기미가 보이는 업종 중에서 잘 판단을 해서 고르다 보면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투자자들은 은행주를 어찌할 거, 금융주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확신을 갖기도 어렵고 리스크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용 대표님의 전반적인 시장 강세 배경과 함께 관심 가질 업종들, 은행주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좋게 보셨네요.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과 함께 시장 흐름 거시적으로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